검찰이 최근 대선 개인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다수의 언론인을 상대로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정치적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가니 배 밖으로 나왔는가라며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 미수테러로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수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이 추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만 골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 깡패 이상의 범죄 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인데 반부패 수사 일부는 지난해 9월부터 뉴스버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의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거의 1년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으로 삼은 뉴스버스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보도는 2021년 9월 말 2022년 3월 초 내 건인데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을 감안해 볼 때 검찰은 시기, 연관성 등의 특정 없이 무분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경우 언론 사찰과 언론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 통신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검찰 손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통신자료가 검찰에 제공됐을 때 검찰은 30일 이내에 제공된 통신자료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통신조회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은 7개월 가까이 끌다 통지했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언론 사찰, 정치인 사찰 논란이 일 경우 여권의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늦췄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음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뉴스버스가 폭로한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언론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언론 사찰, 정치 사찰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름 돋게도 윤석열은 과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본인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던 윤석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하던 윤석열.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검찰은 정관계, 언론계 가리지 않고 3,000명 통신영장 뽑아서 전방위 사찰하더니 2,200억 원어치 마약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기각했죠. 정말 얼탱이가 없는데 그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2의 박정원 대령 사건이라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로 경무관이 지난해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희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 경무관은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5일 CBS 노컷뉴스가 확보한 백경정과 조 경무관 통화 녹음 등에 따르면 백경정은 지난해 10월 14일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부장이던 조 경무관에게 전화했습니다. 9일 전인 10월 5일 조 경무관이 백경정에게 유선으로 전화해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경정은 당시 조 경무관의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경무관은 백경정보다 2계급 높습니다. 경무관은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며 2023년 7월 기준 경찰관 13만 1046명 중 80명, 상위 약 0.06%에 속하는 경찰 계급 중 4번째 상위 계급입니다. 백경정은 당시 통화에서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는가.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숨이 툭툭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geb을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는 취재의 조 경무관 발언은 여러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 경무관이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 정부에서는 왜 뭐만 하면 대통령실이 연루되고 윤석열이 연루되고 김건희가 연루되는 겁니까? 역사상 이런 정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통신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신조회 사실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통신조회 대상이 되어야 되죠? 검찰은 왜 나에게 이런 통신조회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전에도 통신조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통신을 조회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업법의 제2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서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 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한 작동을 가로막을 법이라며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사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방송 장악의 목적이 있다며 독재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사법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제거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2요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치권 현황 대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개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세 폐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죠. 네, 정쟁뿐인 22대 국회라는 비판에 여야 모두 8월 국회 들어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오늘도 재차 민생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증시 대폭락을 고리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금투세, 상속세, 정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되진 않았는데 정책이 논의 테이블 단위에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간의 어떤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신 민주당은 증시 대폭락을 두고는 대통령이 이런 비상 상황에 휴가를 떠났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티모티 사태를 두고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에 당정회의를 열고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와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보기보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전담팀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당정 대책이 금융 지원에만 한정돼 있다며 판매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무능을 꼽으며 금융감독원장 등 관련자 문책과